저희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는 시밤 헬프데스크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헬프데스크에서 접수된 FAQ와 그리고 EU 집행위원회에서 최근 24년 10월 24일에 발행한 최신 Q&A집을 바탕으로 어떤 질문들이 많이 접수되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 헬프데스크에서는 이제 시밤 대상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산업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 생기원에서는 시밤 제도 전반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산해서 저희 23년 9월부터 현재까지 총 1,700건 이상의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중견기업 직접 산정하시거나 아니면 제도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이 헬프데스크 운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헬프데스크에서 현재 최근 이제 관세사분들로부터 많은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관세청 프로그램에 이제 HS 코드 기준으로 시밤 대상이 될 수도 있음을 설명을 하고 있어서 그걸 보시고 이제 관세사분들이 질의를 많이 하시는데, 시밤의 대상은 EU 수입업자가 지정한 시행 코드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사분들께서 직접 뭘 하실 수는 없으시고 해당 기업에게 이제 수입업자 통해서 이 시행 코드가 무엇인지 확인하시라고 안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EU 집행위원회 Q&A를 바탕으로 이제 저희 헬프데스크에서 많이 받은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Q&A가 EU 집행위원회가 규정이나 이행 규정을 매번 발행하는 게 매번 채택해서 발표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많은 수입업자나 아니면은 수출업자로부터 질문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받는 질문들에 대해서 이와 같이 Q&A집을 만들어서 최근 자료 자주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데이트된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고요. 요 Q&A집은 저희 앞서 말씀드렸던 컴파스 홈페이지에서 한국말로 번역된 거 다운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먼저 일반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이 건너뛰겠습니다. 시밤이 반송품에 적용되는가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생산해서 만약에 EU에 보내졌다가 3년 이내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제품에 대해서는 시밤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확정 기간부터는 이제 반송품에 대해서도 시밤 신고서를 신고는 해야 하되 그 내재 배출량을 0으로 입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장재 같은 경우에도 포장재에 대한 시행 코드가 세관 신고서에 기재가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은 시밤 보고 의무가 적용이 됩니다. 많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에 헬프데스크에서 받았던 질의 중에 하나는 EU에서 생산된 이 포장재, 철강으로 된 포장재가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에서 생산된 제품을 포장해서 EU로 수입해 가는데 이 포장재에 대해서도 시밤 의무가 있느냐라는 질의를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포장재는 EU에서 생산된 제품이기 때문에 시밤 보고 의무가 적용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시밤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과징금이 부과되는가에 대해서는 이제 전환 기간 중에는 보고 신고인이 시밤 보고서를 제출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아니면은 시밤 보고서가 잘못됐다라고 관할 당국에서 안내했는데 시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Q&A집에 명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과징금을 부과받는 주체는 보고신고인, 즉 EU 영내 수입업자 아니면은 간접 세관 대리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정말 수출만 하고 EU 영내 수입 통과는 다른 사람이 한다라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직접 부과받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 최소 면제 기준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하시는데, 상품의 이제 수출 탁송 화물당 컨사인먼트당 150유로, 시밤 상품이 150유로를 초과하지 않으면은 시밤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탁송화물의 컨사인먼트의 정의가 무엇이냐라는 질의가 많다 보니 이 컨사인먼트는 한 수출업자가 수화인에게 동시에 발송된 제품 아니면은 운송 문서 하나에 의해서 커버되거나 하나의 송장으로 커버되는 제품, 그리고 같은 발송자가 같은 수화인에게 발송한 상품이 개별적으로 주문되고 발송되었으며 도착지에서 우편사업자나 특송업체에 각각 별도의 소포로 도착한 경우 같은 날 도착했더라도 별개의 탁송화물로 간주되어야 한다. 같은 사람이 한 번에 주문한 상품이라도 개별적으로 발송된 경우에는 별개의 탁송화물로 간주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명시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150유로를 넘지 않게 해서 여러 번 보내는 사람들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EU 집행위원회는 이러한 우회 행위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이제 시범 등록부에서 말씀드렸던 건데 시범 등록부에 이제 제3국 사업자 오퍼레이터 세션 포털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각 EU 역외 제3국의 사업자가 각각 제품에 대한 정보를 신고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민감한 데이터의 기밀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들이 생겼고요. 이 제3국 사업자의 시범 등록부는 25년 1월 1일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환 기간 동안 전력에 대한 배출 개수는 IEA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되 공개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경우에는 원사진지 전력망의 배출 개수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공급업체가 보고 마감일 전에 필요한 정보를 보내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앞서 이제 기본값 사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말씀을 드렸는데 데이터가 만약에 실제 데이터가 없음을 선택한 보고 신고인은 실제 데이터가 누락된 이유를 명시하고 그리고 이 얻기 위해 노력을 했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업로드해야 됩니다. 그리고 관할 당국은 이 노력이 정당했는지를 평가하고 정당하지 않았다면 과징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본값 확정 기간에도 확정 기간의 기본값을 발표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제 EU 집행위원회가 발행한 Q&A 자료에 나오다시피 수입업자가 내재 배출량 계산을 내재 배출량 값을 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명시하였습니다. 따라서 기본값 사용하는 것은 불리하고 시범 인증서 제출 수량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정의 여기 활동 수준, 제가 생산량이라고 표현하였는데 원래 시계는 활동 수준이 분모로 가 있습니다. 이 활동 수준이 높아져야지만 직접 고유 내재 배출량, 간접 고유 내재 배출량이 낮아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스펙이 오프 스펙이더라도 판매가 가능하다라면은 이 활동 수준에 반영을 해서 분모를 크게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승인된 시범 신고인이 되려면은 25년 1월부터 이제 시범 등록부에서 승인 신청을 통해서 이제 승인된 시범 신고인이 되어야지만 시범 상품을 확정 기간 내 수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아까 질문하셨었는데 간접 배출량이 왜 시멘트와 비료의 시범 산정에만 포함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EU ETS 상에서 철강,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EU ETS의 간접 배출량이 대상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에 대해서도 EU 집행위원회가 계속해서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아마 25년 중에는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간접 배출량이 25년에 빠졌다 하더라도 EU 집행위원회는 25년에 빠지는 게 아니구나. 간접 집행위원회는 전환 기간이 끝날 때까지 다른 상품의 간접 배출량을 시범의 범위에 포함시킬 가능성을 평가해야 된다라고 해서 25년 중에 이게 확정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시범에 적용되는 배출량은 내재 배출량에서 이제 시범 벤치마크와 시범 개수를 곱한 값을
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밤 벤치마크는 어떤 CN 코드별로 이렇게 제시를 하면 시밤 개수가 매년 감소하는 형태로 제시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시밤 벤치마크가 어떻게 정의되는가에 대해서 아직 EU 집행위원회도 계속해서 고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반드시 고정된 숫자는 아니며 경우에 따라 설비별 데이터가 필요할 수도 있다. 뭐 CN 코드별 시밤 벤치마크가 있을 수도 있지만 생산 공정이 유사한 경우에는 뭐 시밤 벤치마크가 CN 코드 그룹별로 설정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나라 제3국에 대해서는 직접 산정하라라고 하면서 EU에서는 막상 직접 산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증명하는 이런 답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